네,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일부 주요 뉴스 정리해 드립니다. 오늘도 뉴스 인앤아웃으로 시작하는데요. 김영민 아나운서 뉴스 정리해 주시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또 깊이 있는 해설해 주실 이동우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가장 큰 뉴스 가운데 하나, 이제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하는 결정이 정부에서 나왔어요. 다음 주부터죠? 네, 다음 주 월요일부터 5월 2일부터 이제 실외 마스크 착용이 해제가 됩니다. 하지만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또 스포츠 경기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현행대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게 됐고요. 이렇게 실외 마스크 착용에서 해제되는 게 한 1년 6개월여 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세가 감소하면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명분이 적다고 판단해왔고, 실외 마스크 착용은 더 유지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하에 다음 주부터 적용하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방침에 대해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비판적인 입장을 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 정부의 실적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하겠다고 발표한 건 너무 좀 성급한 판단이다. 네. 이렇게 비판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덧붙였냐면 오히려 현 정부의 공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렇게 약간 정치적인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발언을 덧붙였습니다. 현 정부의 공으로 가져가려는 그렇죠. 그런 시도다라고 봐야 네. 되는 거죠. 예. 이 마스크 착용 해제가 어떤 누구 정부의 공이 될 것이냐 네. 이런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게 뭐 정치적인 판단이 들어가지 않은 거다라고 발표는 하고 있지만 정말 이 정치적인 뜻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을지 뉴스인 부탁드립니다. 글쎄요, 보면 지금 이 실외 마스크 해제를 놓고 신구 정부 간에 지금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확실히 이제 정치적인 뜻이 담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만으로도. 근데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는 다음 달 말쯤에 실외 마스크 해제를 선언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가 지금 사실 다음 주 월요일로 치면 이제 10일도 안 남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마스크 실외 의무화를 해제해 버렸으니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구 정부 간의 일종의 이제 신경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 많은 국민들은 마스크 해제되는 걸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실외 마스크 해제는 일종의 이제 국민들이 좋아하는 그런 카드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거를 새 정부가 하고 싶었는데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이제 임기 10일도 안 남겨놓고 그걸 단행하니까 인수위나 아니면 이제 새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제 불쾌감을 이제 표시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근데 사실 그 해외 사례에서도 보면 실외 마스크를 지금 의무화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실내조차도 상당수 나라에서는 실내 마스크도 지금 해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실내 마스크 해제가 좀 늦은 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실제로 전에 제가 이제 취재했을 때 그 윤석열 그 당선인의 그 캠프에 코로나 특위 위원장이었던 정기석 한림대 그 성심병원 교수가 있는데 네. 이분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 그 즉시 야외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는 해제하겠다 이런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네. YTN에서 보도도 했었는데 결국 이제 그렇다는 것은 이제 세계 추세가 이제 그렇다는 것이고 결국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을 놓고서 이제 신구 정부 간의 이제 갈등을 빚는 것은 조금 이제 보기에는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이제 실외 마스크를 해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를 다시 이거를 그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하는 거는 거의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뭐 모든 해외 많은 나라들이 그 실외 마스크를 해제를 했기 때문에 네. 뭐 그런 상황이고 지금도 또 5만 명 정도 이제 감염자가 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네. 그렇기 때문에 실내에서의 그 마스크 의무화 이거를 해제하는 것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도 네. 상당 기간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는 것을 놓고 신구 권력 간의 갈등이다 이런 이제 평가가 나오면서 네.
정부에서는 어쨌든 뭐 정치적인 고려는 없었다라는 입장을 다시 밝히기도 했죠. 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실외 마스크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판단하지도 않았고 또 실외 마스크가 필요 없다는 완전한 프리 선언도 아니다라는 입장인데요. 실제로 지금 다중이용시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여전히 써야 하기도 네. 하고 원래 4월 15일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할 때 그때 이미 2주 정도의 방역 상황을 보고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고 또 최근 6주간 확진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어느 정도 백신과 자연 감염으로 인한 면역 수준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해외 사례에서 많이 이미 해제를 했다는 걸 또 고려를 했고 그리고 전문가 분석이나 세계적 흐름을 감안해서 정부 내에서 치열한 논의를 거친 결과다 이렇게 예. 밝혔습니다. 예. 자,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세상이 이제 다음 주부터 찾아오는데요. 뭐 위험하지 않을지 걱정이 되기도 하고요. 어떤 모습일까요? 글쎄요, 뭐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2m 정도 거리두기를 하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리고 1m를 가급적 유지해달라, 최소한 1m는 유지해달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시다시피 워낙 그 정부의 정책을 잘 따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K 방역도 그래서 이제 성공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야외에서도 이제 마스크를 썼던 것이죠. 뭐 심지어 뭐 달리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심한 운동을 한다든지 등산을 한다든지 할 때도 마스크를 쓰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경우는 사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경우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눈치를 주니까 그렇죠. 할 수 없이 이제 쓰게 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그것이 불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2m 정도 거리. 그러니까 최소 1m 거리만 유지된다면 그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것이었는데 이제 어떤 국민적 압박 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썼던 것인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그 야외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는 이제 실외 놀이공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해수욕장 이렇게 좀 탁 트여진 데서는 마스크를 쓸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제 다만 그 한 50명 이상이 모이는 집회 또 관람객 수가 50명이 넘는 공연이나 이제 스포츠 경기는 야외 공간이라도 이제 침방울이 튀기가 쉽기 때문에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써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마스크를 일단 실외에서 다음 주부터는 쓰지 않아도 되는데 어때요? 김한원 아나운서는 벗고 다닐 거예요? 아니면 쓰고 다닐 것 같아요? 한번 벗어볼 것 같아요. 일단 아니 벗어도 된다고 하니까 예. 벗어볼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예. 너무 신기할 것 같다는 생각이. 이제 마스크 네. 벗고 다니는 게 신기할 것 같다. 네, 너무 신기할 것 같아요. 사람들의 얼굴을 볼 수도 있고. 근데 실제로 운동을 한다든지 뭐 아니면 이제 야외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등산을 한다든지 이럴 때는 사실 그 맑은 공기를 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런데 맞아요. 거기서 마스크를 쓰는 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좀 집단 의식 이런 것이 좀 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사람들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마스크를 네. 썼던 것이고 이제 물론 이제 그 중에 이제 기침을 하거나 이제 네. 증상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야외에서라도 반드시 지금도 이제 이 정부 정책에 의하면 이제 그런 증상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마스크를 쓰도록 네, 지금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하고 예. 있습니다. 어쨌든 뭐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더라도 아마 관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맞아요. 감염 위험도 있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마스크를 뭐 계속 쓰고 다니는 분들도 뭐 적지 않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네. 뭐 다음 주 월요일 한번 좀 상황을 좀 보도록 하죠. 자, 검수완박 관련해서 국민투표를 둘러싸고 연일 논란이 많습니다. 여야 대치가 팽팽한데요. 자, 이 관련된 내용을 좀 정리해 주시죠. 네, 헌법재판소가 지금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가 있어서 관련법 개정 전에는 지금 국민투표가 어려운 상황이죠.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여기에 대해서 국회에서 지금 입법 미비로 논란이 있다. 그걸 빨리 입법 보완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빠른 시일 안에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고 가능하더라도 6일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가 될지도 궁금한데 어떻게 될까요? 뉴스인 내주세요. 글쎄요. 뭐 현실적으로 민주당이 이 국민투표법 개정에 찬성할까요? 뭐 반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지금도 민주당은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그렇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투표가 실시될 확률도 뭐 별로 높지 않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검수완박 입법 강행철에 맞서서 이 맞불 차원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이제 국민투표 그 운을 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검수완박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이제 만만치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근거로 해서 국민투표를 이제 지렛대로 삼아서 집권 말기 이제 거대 여당과의 어떤 여론전에서 이제 마지막 승부수를 띄워보겠다 뭐 이런 의도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헌법 72조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수완박을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 정책으로 이렇게 판단하고서 그 국민의힘은 그 국민들에게 직접 의견을 구하겠다 네.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일부 보도에서는 지금 이 국민투표 제안과 관련해서 아직 윤 당선인에게 보고가 안 됐다라고 장제원 비서실장이 밝힌 바가 있는데 아직 이렇게 보고가 되지 않았지만 또 어떻게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견처럼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 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우선 그 윤석열 당선인은 이 검수완박 그 국민투표와 관련해서 가타부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직은 이제 여론을 지켜보면서 이제 선결 조건인 이 국민투표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이제 직접적인 입장 표명을 좀 자제하고 있다. 이렇게 풀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 국민투표의 이제 사전 정지 작업 차원에서 보완입법 추진 필요성을 이제 적극 제기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국민투표법의 이제 헌법 불합치로 인해서 입법 공백이 있었던 게 이제 사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제 보완 입법에 반대할 만한 이제 마땅한 명분은 없다.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네.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대단히 불투명합니다. 네. 민주당은 이제 법 개정의 당위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이제 검찰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서 이제 국민 투표를 시행하고자 하는 의도가 깔린 이번 법 개정 시도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네. 뭐 그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한 국민투표 실시 여부는 사실 불투명한데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루어지기는 뭐 현실적으로 어렵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오늘 또 문 대통령이 특별 사면과 관련한 언급이 있었어요. 네. 국민청원에 직접 답변하는 영상을 찍었는데 맞아요. 여기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제 20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국민청원 7개에 대해서 답변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 답변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반대 관련 청원이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아직은 원론적으로밖에 답할 수 없습니다. 사면을 반대하는 사람도 많지만 국민 화합과 통합을 위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렇게 밝혔고요. 결론적으로는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서 판단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여부에 관해서 사람들이 정말 관심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렇게 밝힌 것을 보면 사면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은가. 저는 뭐 이렇게 조심스럽게 관측을 합니다. 오늘 뭐 저 영상에 올라온 내용은 사면을 하겠다는 것인지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뚜렷하게 판단하기는 사실 조금 어렵겠죠. 애매하잖아요. 예, 쉽지는 않죠. 예. 원래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 화법 자체가 예. 뭐 이렇게 좀 명쾌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긴 합니다만. 하지만 언급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그럼요. 그렇죠. 약간 어. 의미가 있다. 이렇게 네. 볼 수 앞서 있는 이제 것 같아요. 김영민 아나운서가 이제 전하신 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 이렇게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이전 대통령은 사면하는 쪽으로 마음이 기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저는 이제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문 대통령이 앞서 이제 지난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면은 사법 정의와 충돌할 수 있어서 사법 정의를 보완하는 차원에서만 행사해야 한다. 네. 국민의 지지 또는 공감대가 여전히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밝힌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발언했던 거에 비해서 오늘 발언은 조금 더 이제 진전된 발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면 반대 청원에 찬성도 많다. 이렇게 반론을 소개한 대목도 이제 사면 반대에 국민적 공감대가 이뤄진 것만은 아니다. 이런 메시지로 해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변하기 껄끄러운 주제인데도 이제 굳이 대통령이 답변자로 나선 거는 고민은 깊지만 네. 나름대로의 어떤 결심은
섰다 이렇게 이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동안 뭐 언론에서 꾸준히 특별 사면과 관련한 보도가 있었는데 뭐 이명박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다른 인물들도 계속 언급되고 있죠. 맞습니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또 경제계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번 특별 사면이 5월 8일 이제 석가탄신일 특별 사면으로 언급이 되면서 5월 8일에 사면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사면 심사위원회도 열려야 되고 또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려면 이게 뭐 오늘 아니면 이번 주 안으로 문 대통령이 결심을 굳혀야 한다 이런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아직은 특별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좀 진전이 될까요? 글쎄요,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사면이 단행될 경우에는 그 아마 문 대통령의 측근이 이제 김경수 전 경남지사, 네.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인, 그리고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 여기에다가 이제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이죠, 정경심 그 동양대 교수를 사면할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친문 쪽에서 이제 이 반발이 많은 거는 아시다시피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이 이명박 전 대통령 재임 중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반발 심리가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할 경우에는 이제 지지층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경수 전 지사도 함께 이 사면할 가능성도 크다. 이게 이제 정치권의 이제 대체적인 시각인데요. 나아가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문 대통령이 이제 자신의 측근인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기 위해서 일종의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동시에 사면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추측도 이제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현재 여론은 이 전 대통령이나 김경수 전 지사를 사면하는데 상당히 부정적인 게 사실입니다. 오늘 저 데이터 리서치가 이제 쿠키뉴스 이래로 조사한 내용을 보면요. 전국 18세 이상 1000명에게 이 두 사람의 사면에 대한 입장을 조사했는데요. 반대 입장이 58.7%, 찬성이 32.1%에 그쳤습니다. 거의 반대 여론이 많네요. 거의 한 2배 가까이 네. 되는 거죠. 여기에 이제 이 전 대통령과 이제 김 전 지사, 정경심 교수, 이석기 전 의원도 함께 사면할 경우에는 문 대통령 역시 이제 자기 편 끼워넣기 사면이다 이런 비판 여론에 이제 직면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때문에 이제 일부에서는 정치인 사면을 배제하고 경제인만 그 이재용 그 삼성전자 부회장 등 경제인만 사면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뭐 지금 언급한 사람들 대부분을 사면에 포함시키지 않을까 그런 여론이 그런 그 관측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전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과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 같이 이루어질 것이다. 100%다라고 그랬는데 그 말이 맞을 것 같네요. 예. 오늘 뉴스 인앤아웃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 또 이동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